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인가요? 체코 국영방송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당황하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45도 폭염. 체코에서는 30도만 넘어도 국가재난경보가 발령되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도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뜨거운 호떡을 굽고 공사장에서 뜨거운 찌개를 먹으며 심지어 한강에서 운동까지 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영상이 어떻게 체코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유럽을 감동시켰을까요? 체코 기자 바칠라프 노박이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국영방송 국제부 기자 바칠라프 노박입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면 참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프라하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갑작스럽게 들어온 해외 출장 임무였죠. 부장님께서 급하게 부르시더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 상황을 취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체코에서는 여름철 기온이 30도만 넘어도 국가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45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온도에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아시아 지역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통역사 한 분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죠. 출발 전날 밤까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들 걱정스러워했습니다. 45도면 사람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있기나 할까? 병원은 응급 환자들로 넘쳐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용 장비를 챙기면서도 과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체코에서는 여름철에도 25도 정도가 평균이니까 45도라는 숫자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병원과 응급의료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더위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체코 사람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온도였으니까요. 긴 비행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했는데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이렇게 뜨거워진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체코보다 훨씬 극단적인 기후를 가진 나라였던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재해 현장을 취재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위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하고 응급의료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여겼죠. 하지만 곧 알게 될 일이지만 이번 취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선명하게 45도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라면 이미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온도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웃으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실내 온도도 그렇게 차갑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운전기사는 김덕수라는 할아버지였는데 오늘 날씨가 좀 덥다고 하시면서도 별것 아니라는 듯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45도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체코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집 안에 숨어 있을 온도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일까 하는 의문이었죠. 체온 조절 능력이 다른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분들이 모두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몰래 체온계를 꺼내어 제 체온을 재어봤습니다. 다행히 정상이었지만 이미 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45도라는 극한의 온도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적응 능력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로 나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5도 폭염 속에서도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호떡을 구워 팔고 계셨던 것입니다. 뜨거운 기름에 반죽을 넣고 뒤집어가며 호떡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미 바깥 온도만으로도 45도인데 그 위에 뜨거운 기름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더울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점심시간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인부분들이 그늘에서 뜨거운 찌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드시는 걸까요? 한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더울 때는 오히려 뜨거운 것을 먹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저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논리였지만 그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하철역 근처를 촬영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45도 더위 속에서도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이동하고 계셨거든요. 체코 사람들이라면 벌써 탈진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체코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믿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들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약국 앞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평상시보다 한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약사분께 여쭤보니 열사병 환자가 별로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이번 취재의 핵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더위 적응 능력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죠.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45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야외 좌판에서 채소를 다듬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계절의 변화를 모두 견뎌오셨다고 하더군요.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추위를, 여름에는 이런 더위를 매년 경험하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단단한 손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하면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손들은 수십 년간 혹독한 기후를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었거든요. 시장의 다른 상인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얼음 위에 생선을 진열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셨고,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과일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강인함은 단순히 유전적인 것이나 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랜 세월 극한의 기후 변화를 견뎌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적응력이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한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몸을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해왔다는 것이었죠. 특히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놀라웠습니다.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서 오히려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나 찜질방에서 땀을 내어 더위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더위 적응 능력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한국인들의 생활 지혜였던 것입니다. 넷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창 촬영을 하던 중에 제가 열사병 증세로 쓰러질 뻔한 것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지나가던 중학생들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저를 그늘진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편의점에서 시원한 물을 사와주고 또 다른 아이는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45도 더위에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어른인 저보다 훨씬 멀쩡해 보였거든요. 아이들은 선생님 괜찮으시냐며 걱정해 주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잠시 쉬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기후 때문에 고생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도 모두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정작 그분들은 멀쩡하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 고생한다며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더위가 힘들었지만 오랜 세월 적응하면서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한 재해 현장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휴먼 다큐멘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위라는 시련을 이겨내는 한국인들의 정신력과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회복 후 더욱 신중하게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이병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과의 만남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더위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 더위가 뭐가 대수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는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도 40도가 넘는 찌는 듯한 더위도 모두 견뎌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많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은 단순히 기후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겪어온 시련들을 통해 단련된 정신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겨울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고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험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면서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정신력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련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전쟁 중에도 동료들과 서로 도우며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앞서 제가 쓰러졌을 때 도와주었던 중학생들과 시민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가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할아버지와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강인함 뒤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정신적 토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촬영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45도 폭염 속에서도 과연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강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조깅을 하는 분들, 자전거를 타는 분들,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이 대단했거든요. 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계셨는데 왜 이런 더위에도 나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강인함은 개인의 의지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45도 폭염도 견딜 수 있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오셨다고 하셨고, 어떤 부부는 함께 건강을 지키자는 다짐으로 운동을 계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더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촬영을 마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극한 상황을 견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고 체코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체코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45도 더위 속에서도 웃는 사람들로 정했습니다. 단순한 재해 보도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인들의 놀라운 정신력을 모두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떡을 굽는 할머니, 뜨거운 찌개를 먹는 인부들, 저를 도와준 중학생들,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강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떤 장면을 넣고 빼느냐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거든요. 특히 시장 할머니께서 거친 손으로 채소를 다듬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계절을 견뎌온 한국인들의 삶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영상의 구성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인 45도 온도계 화면으로 시작해서 점점 한국인들의 일상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강에서 만난 아버지의 인터뷰로 마무리했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던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으니까요. 음향 작업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뜨거운 호떡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시장의 활기찬 소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한국의 생동감을 전달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는 정말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면서 목이 메어지기도 했거든요. 특히 제가 쓰러졌을 때 도와준 중학생들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편집실에서 함께 작업한 동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염재해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갔거든요. 편집 기사도 도중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 전날 밤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정말 떨렸습니다. 과연 체코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해 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만큼은 분명히 전달될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45도 더위라는 제목만 보고는 일반적인 재해 뉴스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사회를 보고 나서는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몰랐다고 하더군요. 방송이 나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 되었습니다. 평소 저녁 뉴스 시청률이 8% 정도였는데 이날은 25%를 넘어섰습니다. 체코 방송 역사상 다큐멘터리로는 최고 기록이었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특히 2차 대전을 겪으셨던 어르신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셨다고 하시더군요. 한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군이 체코를 점령했을 때 우리도 저런 정신력으로 버텨냈다고 한국인들을 보니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어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까지 이 영상을 방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유럽 10개국에서 방송되었죠.
각 나라마다 반응이 조금씩 달랐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공동체 정신에 주목했고, 프랑스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사적인 배려심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로마의 한 방송국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자체적으로 45도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더위를 견디는 실험을 해보는 내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대단함을 더욱 부각시켰죠.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체코 최대 일간지에서는 일면 특집으로 제 이야기를 다뤘고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모든 인터뷰에서 저는 한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위를 견디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몇 주 후에는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문화교류위원회에서 공식 초청장이 온 것입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문화 다양성과 인간의 존엄성 포럼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저 같은 지방 기자가 그런 큰 무대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포럼에서의 발표는 정말 긴장되었지만 뜻깊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문화 전문가들과 외교관들 앞에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독일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는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 다큐멘터리가 유럽 사람들에게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7분짜리 영상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호떡을 굽는 할머니, 저를 도와준 중학생들, 참전용사 할아버지, 한강의 아버지와 아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겨울의 한국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의 한국을 보고 싶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싶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